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LG전자 공급망 보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LG전자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개발실의 한문정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메일로만 인사드렸었는데 드디어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 규제들을 기반으로 LG전자의 공급망 보안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주요 국가들에서 제품 보안과 공급망 보안들에 대한 규제들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올해 시행된 EU RED를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행 예정인 EU CRA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장 제품의 경우에는 UNEC UN 레귤레이션 155인 CSMS를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LG전자 전장 제품의 보안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발적 제도와 가이드라인으로 제품 보안과 공급망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DA에서 배포한 의료 장비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은 S밤과 함께 공급망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발적 제도라고 하더라도 LG전자는 이를 제품 보안 정책에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규제들은 미준수 시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LG전자 제품 보안 정책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CRA의 경우 앞에서 계속 들으셨듯이 법에서 공급망 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저희뿐만 아니라 협력사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제품 보안을 위해 힘써 주셔야 이 규제가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EU의 RED는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무선 제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 작년부터 의무화된 지침입니다. RED의 사이버 보안 조항은 네트워크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금융 사기로부터의 보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표준인 EN 18031에서 각 항목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RED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LG전자에서도 이 RED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LG전자 공급업체 보안 개발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공급업체 LG SDL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U CRA는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한 필수 사이버 보안 표준을 설명하는 규제입니다. LG전자의 모든 제품이 이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의무화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CRA가 이 워크숍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공급망 보안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보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서드파티 컴포넌트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PDX 등으로 된 S밤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2.5%에 준하는 벌금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페널티의 적용이 완성품 업체인 LG전자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품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는 규제인 만큼 LG전자와 협업하는 협력사들도 이 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UNEC UNR 155는 자동차와 차량 부품에 대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 레귤레이션은 공급업체 평가와 산출물 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션 역시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의 판매가 불가한 강력한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들을 바탕으로 LG전자는 다음과 같은 공급망 보안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사이버 보안 워크숍과 같은 공급망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련 지식과 스킬을 쌓고 노력해 가야 하듯이 협력사분들도 함께 제품 보안에 대한 지식과 인식과 지식에 대한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계신 협력사 대부분께서 아마 작년에 공급업체 사이버 보안 역량 평가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은 제출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출하시지 않으신 곳이 있으시다면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제도이므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는 UNECRE로 CSMS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전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공급업체의 사이버 보안 현황을 파악하고자 첫 회로 시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의무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제출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이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LG전자 사업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이버 보안 준수는 계약 단계에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LG전자 표준 계약서에는 사이버 보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LG전자는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표준 보안 프로세스인 LG SDL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보면 LG전자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LG전자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시고 제공하시는 협력사에서도 제품 보안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준수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규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LG전자의 공급망 보안 제도에 대해 하나씩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업체 사이버 보안 역량 평가는 LG전자 제품의 서드파티 컴포넌트가 사이버 보안 및 제품 보안을 준수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활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규제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은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컴포넌트에서 동일하게 만족을 해야 하므로 이 활동을 LG전자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LG전자는 다양한 정말 많은 협력사가 있다 보니 평가 대상에 대한 문의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 평가 대상 업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LG전자 제품에 탑재되거나 제품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버 등을 개발하거나 제공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업체입니다. 단 VS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VS본부는 VS 오디팀 또는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S본부가 아닌 다른 HS, HE, ES 사업부와 협업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정의에 해당되는 협력사 분들은 이 평가 대상이 되시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TV에 프리로드된 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LG전자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 스마트 TV의 앱스토어인 LG 콘텐츠 스토어에서 소비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앱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 UI나 UX 업체도 대상이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협력사는 대상입니다. 로봇 청소기와 연동되는 띵큐 앱을 만약에 이제 협력사가 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협력사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띵큐 앱과 통신하는 띵큐 서버를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하시는 업체도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VS 본부 협력사는 보안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로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업체 사이버 보안 역량 평가 체크리스트는 올해에는 VS 사업본부 부문 문항이 개정되었습니다. VS 사업본부 협력사를 제외한 협력사는 이 가운데에 있는 공통 자가 평가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사에서 예를 들어 H 사업본부와 VS 사업본부 모두와 협업하신다라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공통 자가 평가 리스트와 VS용 자가 평가 리스트 둘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의 점수를 작성하시고 나면 적합, 경미한 부적합, 중대한 부적합
이 중에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S 본부의 경우에는 CSMS를 따르지 않는 경우 완전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중대한 부적합 이하로 결과가 나온 업체에 대해서 개선 계획 및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강화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LG전자 표준계약서 중에서 제품 구매 관련 계약서, 개발 용역 계약서, 용역 도급 계약서, 유지 보수 계약서 등의 사이버 보안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안 준수 사항과 보안 사고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 준수 사항을 보시면 협력사는 제품의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명령어를 포함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내에 데이터를 무단 삭제하거나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사용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조항은 앞서 설명드렸던 CRA를 준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 제품은 심각성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패치를 적용해야 하며 이외 제품은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역시 CRA와 CSMS를 기반으로 한 계약 조항입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SDL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공급업체 제품 보안 개발 가이드를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올해 EU RED와 CRA를 적용한 가이드로 개정되었습니다. VS 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제품 보안 등급 정의부터 시작해서 공통적으로는 보안 요구사항 분석, 위협 모델링,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분석, 보안 정적 분석, 시스템 하드닝, 보안 테스트, 그리고 이제 제품 출시 후에는 유지 보수와 사고 대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보안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LG전자가 배포드리는 공급업체 제품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작성하셔서 LG전자에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 요구사항은 LG전자 개발자들도 따르고 있는 요구사항들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 버전에서는 RED의 조합 표준에 명세된 보안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요구사항들 중에서도 보안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배포드렸지만 올해 개정해서 배포드린 버전을 꼭 봐주셔야 이 요구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위협 모델링 역시 CRA에서 요구하는 활동으로 중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보안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완화 방안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와 소프트웨어 설계서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위협 모델링은 저희 팀의 강지훈 책임님께서 작년 워크샵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이제 아래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꼭 돌아가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협 모델링이 중요시 되다 보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협 모델링의 이제 산출물인 보안 위협 요소 분석 및 완화 방안 결과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어떻게 도출해야 되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에어컨과 에어컨을 조작하는 앱에 대한 시스템과 또 서버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모바일로 제어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 앱을 통해서 제어 명령을 내리거나 실내기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조작을 요청을 하면은 이 앱에서는 제어 서버나 모니터링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여기 이 부분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인데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이를 받아 실외기에 이 뒤쪽에 있는 실외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엔티티 간에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흐름도 DFD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흐름도를 그리고 나면 이 시스템들의 약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나 또는 HTTP, 개발자가 접근하는 디버깅 콘솔, 이러한 곳에서 이제 위협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지점들에서도 충분히 위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흐름에서 찾아낸 위협들로 위협 종류를 구분하고 위협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표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제어 서버와 제어 명령 처리 프로세스 구간에서는 이제 HTTP 통신을 하기 때문에 위협 종류가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화 방안으로는 통신 구간 암호화를 HTTPS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완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 워크샵 위협 모델링 교육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분석입니다. 오픈소스 관련하여서도 작년에 워크샵에서 LG전자의 오픈소스 분석 도구인 포스라이트를 활용한 LG전자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분석 가이드라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 언급되는 EU CRA와 그리고 미국 FDA의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S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는 CRA와 연계된 S밤에 대한 표준을 발표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포스라이트는 S밤 대표 형식인 SPDX 형식으로 추출이 가능하며 향후 CRA에서 S밤 표준이 배포되면 표준에 맞게 LG전자도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포스라이트는 특히 국내외 기관의 오픈소스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협력사에 알릴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협력사는 보안 패치를 LG전자 보안 패치 발행 일정 기준 이전에 LG전자에 제공하여 LG전자가 규제를 준수하여 취약점을 패치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보안 정적 분석은 이미 다양한 툴들이 무료 툴과 상용 툴들이 시중에 많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포드린 보안 개발 가이드라인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하드닝입니다. 협력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작년 저희가 매년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의견들 중 많은 의견이 보안 관련 툴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는 저희가 툴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스템 하드닝을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협력사용 취약점 진단도구 버전 1.0을 배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발표 이후에 박세기 책임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워크숍이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의 의견과 어떤 LG전자에 대한 요청사항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제품 보안 활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의된 기간에 따라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LG전자에서는 이와 같은 보안 사고 대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 제품별 정의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TV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기간도 나와 있고 홈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간 이렇게 제품별로 구분되어서 이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가전을 보시면은 심각한 보안 이슈 발생 시 90일 이내에 패치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시면 모델별로도 업데이트 지원 기한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역시 CRA를 만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CRA에 따르면 LG전자는 제품의 심각한 보안 사고 발생 시 관계 당국에 24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초기 신고를 하고 72시간 이내에 사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사고에 대한 최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사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패치 발행은 VS 본부 제품의 경우에는 CSMS에 따라서 크리티컬한 이슈는 30일 이내에 적용을 해야 하고 그 외의 제품에는 60일 이내에 보안 패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에 대한 기준 역시 공급업체 제품 보안 개발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급업체와 함께 상생하여 사이버 보안과 제품 보안의 업계 기준을 최고로 만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공급업체 제품 보안 개발 가이드를 배포하였고 공급업체 사이버 보안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EU RED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개정하였고 사이버 보안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용 취약점 진단 도구 버전 1.0을 배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EU CRA 대응을 위해 유협 모델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CRA에서 S번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오는 대로 저희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평가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며 취약점 진단 도구 2.0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LG전자뿐만 아니라 협력사도 함께 보안에 힘써주셔야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보안 활동을 LG전자와 함께 잘 수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